네,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은 HLB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6,300원이고요. 현재가가 6만 원대인데 하락하고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HLB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HLB는 잘 아시는 대로 이 간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FDA 승인권에 대해서 봄쯤에 약간의 인제 노이즈가 있었죠. 중국의 그 협력 회사가 제대로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적받으면서 일종의 그 승인을 보류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있었어요. 그전까지 음. 한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급락을 해 가지고 뭐 6만 원 뭐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렸다가 뭐 "동사의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9만 원대 후반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지리하게 흐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이 10월 초쯤에 동사가 신청을 다시 넣긴 했는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 뭐 페이지라고 뭐 표현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검사 결과를 한 석 달 만에 내 달라고 하는 요청과 6 개월 내에 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게 동사가 6 개월 내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주주들이 인제 뿔이 난 거죠. 네. 아니 왜 빨리 요청을 해서 3 개월 내에 요청을 그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걸 왜 6 개월이나 걸리게 다음번 좀 장기 그 신청을 했느냐라고 해서 뿔이 나서 한번 또 9만 원대에서 흘러내린 게 10월 초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회사에 자신감이 없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뭐 실사 나오고 또 중국에 아마 그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기업이 그 대량 생산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받으면 아마 빠르면 뭐 그게 6 개월 내기 때문에 꼭 6 개월 되는 시점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빨리 될 경우에는 뭐 내년 한 1 월쯤이나 2 월쯤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뭐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FDA 미팅을 통해서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인제 장기화되면서 좀 지치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이탈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쪼끔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66,000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신 분의 단가가 그렇게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평균값을 보면은 과히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6만 원이 깨지지 않거나 아니면 6만 원이 다소 깨지더라도 바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 3월 달에 고점이 12만 원대인데 요 정도의 한 반 정도쯤 내린 수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좀 기관과 폭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 봄쯤 전에 나올 만한 최종적인 FTA 승인권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고 위치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DI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대동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현재가가 9,310원입니다. 꽤 옛날에 사신 듯한데 대표님 대동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대동은 제가 음. 지난주인가 언제 바로 해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좀 오르죠. 오늘은 시장의 흐름이 뭐 재건 쪽 해 가지고 건설주들 강한 거 하나가 있고 또 어저께 인제 뭐 클로버 같은 게 오르면서 재료가 됐습니다만 역시 인제 테슬라 머스크와 연동돼서 로봇주가 기대를 받는 가운데 뭐 트럼프의 사저를 지키는 뭐 로봇계 뭐 이런 것들의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레인보우라든가 또 엔젤로보 같은 종목들이 한때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로봇주들 자체가 좀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 대동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흐름이 좋을 때는 그 포스코랑 같이 연합으로 그 특수 로봇 같은 거 개발한다 그래서 이슈가 됐더니만큼 오늘 좀 로봇주에 편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음. 뭐 한때는 이제 농기계 쪽에 테슬라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AI 기능이 붙어 있는 그런 농기계 쪽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꾸준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지금 한 8,000원 하회하는 쌍바닥 정도 형성되고 나서 다시 지금 흐름이 붙기 때문에 아마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주식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사신 가격이 14,000원이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은 이제 과열 내지는 거품이 붙어야 되는 상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약간 굵은 빨간색 선이 지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실 텐데 이게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200일선이거든요. 이 선을 위에서 노는 종목은 거품이 살짝 끼기 시작한 종목. 근데 그게 바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저 빨간색 굵은 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거를 하방 쪽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서 빨간색 위쪽으로 붙게 되면 이제 정배열되면서 강한 수급이 붙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그 간극이 벌어진 상태에서 로봇 테마에 의해서 좀 흐름이 양호하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시고 보시다가 저 빨간색 선을 얼마나 강한 수급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홀딩이냐 아니면 조금 줄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간결하게 상담 도와주셨고요. 이어서 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4만 5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30만 5천 원이고요. 3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잘 나왔는데 게임주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어떻게 네. 크래프톤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초를 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뭐 그렇게 메이저 증권사는 아닌데 45만 원대 있던 목표가를 제가 알기로는 한 42만 원대로 낮추면서 이 회사가 원래 요즘 이제 신규 상장주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공모가를 한 20-30% 하회하는 게 유행인 것처럼 요새 기준가, 그러니까 공모가를 잘 지키지 못하는 상장주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게 상장된 지 좀 됐지만 상장될 때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 아예 딱 그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공모가까지 도달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러면서 목표가를 42만 원대로 하향하는 리포트가 이제 H모 증권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 영향으로 좀 프레셔가 하방 쪽으로 잡힌 것 같고 오늘 뭐 일부 코인과 연관이 돼 있는 게임주들은 강해요. 컴투스라든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빗썸이라든가 코인원 같은 그 코인 거래에서 지분을 좀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상한가 근처거나 이렇게 강한 게 나오는데 그런 유와 조금 무관된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의 연동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러니까 목표가를 하향시킨다는 건 사실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적당히 봐서 팔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목표가를 하향했어도 42만 원이면 지금 30만 원의 주가치고는 아직까지 상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까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사적으로 보면 이 회사 게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재밌는데 왜 빠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흑산병 일봉으로 보면 3일 정도 연속 흐름이 나왔는데 오히려 뭐 30만 원 내외 정도는 반등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34만 5천 원이시니까 지금 한 13-14% 정도 조정권역이거든요. 뭐 30만 원 밑에서 약간 태우실 여유가 있으시면 오히려 네. 가지신 수량의 한 3분의 1 정도 추가로 좀 담아 놓으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에서 그렇게 실적이 막 좋은 회사 별로 없는데 그 동사는 그래도 꾸준한 그 IP와 또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30만 원 아래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영향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방 열려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30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것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큐렉소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900원이고요. 현재가가 6,000원대예요.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큐렉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걱정이 되시는 것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뭐 어제도 사실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되려면은
사신 가격에서 한 10%쯤 떨어졌을 때 이제 고민을 음. 막 시작을 하셔서 네. 그때 무언가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0-30% 이상 사신 단가 대비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사실 대처의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무제한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사가지고 단가를 뭐 현재가에 맞춰놓는 수준까지 물을 타서 맞춰놓으면 아무리 뭐 좀 뭐라고 할까 좀 모질한 종목도 고점이나 아니면 평균가에서 한 30-40% 떨어지면 한번 성질 내거든요. 5%에서 10%짜리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이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뭐 법칙 아닌 법칙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 넘게 빠지는 거 무조건 손절하기 또는 9.9% 안쪽 마이너스로 갖다 놓기. 둘 중에 음. 하나가 가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0% 떨어질 것 같은 거 방기하지 말고 빨리 잽싸게 해치워서 다음 타이밍을 노리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물을 타가지고 마이너스 9.9 이내로 좁혀놓자. 그러면 한 방에 만회될 기회가 온다. 이런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게 14,000원에서 6,000원이 된 주식이 뭐 다시 14,000원이 되느냐? 뭐 큐렉소가 하고 있는 의료 로봇이라든가 수술 로봇 같은 게뭐 공전에 히트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뭐 주가라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현재 관련되는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헐적이고 회사의 가치를 급상시킬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뭐 이걸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막 엄청 담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녀석도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굵은 빨간 선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이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이격도가 높아진 건 한번 이제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차차적으로 7,000원, 8,000원, 9,000원, 뭐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열려는 있어요. 근데 다만 뭐 수급이라든가 에너지가 빡 들어와 가지고 거래량이 느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도는구나. 오히려 물을 타셔도 지금 흘러내릴 때 타시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지난번에 7월 달 초에 한번 굉장히 실린 날이 있습니다. 저 정도의 반 정도만큼이라도 나올 것 같은 날 반전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손실 났을 때 팁까지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테크밍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9,500원이고요. 현재가는 4만 원대라 역시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테크밍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 법칙 아닌 법칙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테크윙도 사실 7월까지 엄청난 시세가 났던 종목이에요. 작년도 10월 딱 1년 전에 이 종목 얼마였느냐 하면은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던 종목이 올 7월에 10배 올라서 7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대시세이자 꿈에 그리는 텐베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바닥에서 1년 만에 10배 올랐으면 사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얘기하거든요. 뭐 천하에 이렇게 오른 종목 사실 몇 개 안 돼요. 인생 속에서 만나시려면 정말 힘든 케이스인데 아마 시청자님께서 잡으신 거는 뭐 이게 7만 원 되기 전에 잡아서 못 팔았다 이런 건 아니실 거고 내려올 때 이제 좀 7만 원 기준으로 한 2만 원 빠졌네 이러고서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뭐 이제 계속 반복을 이 시간에 드리겠지만 이렇게 대시세가 난 적어도 텐베거가 난 종목은 얼마까지 참으셔야 되냐 하면은 최소한 고점에서 반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건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건드리시면 그 중간에 괜히 사신 느낌이 많아져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종목을 뭐 참고해서 봤는데 저렇게 10배쯤이나 난 종목은 거의 반 시세만큼 부러진 다음에 다음 번기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7만 원인 경우에 몇 달 계속 내려서 결국은 3만 원까지 내린 다음에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4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39,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3만 원이나 35,000원을 사셨으면 오히려 48,000원까지 30% 이상 드실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네. 중간에 어중되게 사시니까
오히려 3만 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지금 올라왔는데도 상가격을 만회를 못하고 다시 지금 10,000원 정도 내려 있는 상황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제 얘기의 흐름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네. 체크해 본 결과 굉장히 느낀 그냥 삶의 철학으로 느낀 오. 공식인데요. 네. 진짜 반가격 될 때까지 웬만하면 건들지 마십시오. 진짜 그 전에 어중되게 잡으시면 굉장히 그 다음에 추가하게 피해를 보실 확률이 높으니까 꼭 50% 정도 내외까지 뭐 그렇다고 딱 50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아닌데 적어도 45에서 55 요 정도 레벨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많이 좀 맞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좀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뭐 저렇게 갔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저력이 있는 주식인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53,000원대를 보여줬지만 뭐 지금 반도체 쪽이 영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반도체 이 장비 관련해서 지금 오더가 잘 안 내려오고 있고 어제 뭐 유튜브 저도 가끔 보는데 삼성 직원들이 그냥 제때다 출퇴근 다 하고 네. 일이 없어서 심지어는 저쪽 평택 쪽의 파운드리 공장에 뭐 전기를 내렸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돌리면 전기값이 나오니까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놀리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 그 어려움이 뭐 좀 가십적인 그런 내용으로도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차원으로 보면 결국 뭐 테크윙이 혼자 난리 나고 혼자 올라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빡 하고 도는 상황이 돼야 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다 이걸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최차적으로 테크윙이 혼자서 지금 뭐 좋아요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대응해도 사실 사신 가격에 뭐 바로 임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갔던 또 놀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면 200일선에 일단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량도 좀 줄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급하게 팔겠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 요 언저리에서 안착이 되게 되면 아마 사신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 홀딩하는 전략 두셨고요. 또 텐베거 종목은 50%까지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 이것도 조언 어록으로 저희가 또 등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 좀 남겨놓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GST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매수가가 되시죠? 21,1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GST 매수가 21,100원에 비중 15%. 네, 네. 대표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GST를 사셔서 21,000원대 네. 사셨군요. 네. 조금 높게 잡으신, 사실 높게 잡으신 건 아니고 네, 예상보다 무상증자를 예. 받기 직전에 들어갔다가 아하. 지금 약손실로 살짝 덜어낸 거예요, 지금이. 근데 오늘 또 많이 그러시군요. 빠져서 네네. 물을 타기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음. 대응해야 될지 해서요. 물을 타기 애매하세요? 지금 그 현금의 비중이나 여력은 좀 있으시고요? 아니요, 이게 가격대가요. 네.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타이밍 못 잡겠는데 또 오늘 많이 빠지니까 네. 13,000원대 들어오면 물을 타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정말 뭐 말씀대로 네. 단언컨대 13,000원대로 내려오거든. 네. 좀 여력이 있으시면 물을 타시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 괜찮을까요? 네, GST 같은 네. 경우는 저도 뭐 사실 이번 여름 지나면서 여러 번 수익 플러스 시간이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액침 냉각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실적과 동시에 뭐 어차피 블랙엘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칩이 양산화되고 대중화되게 되면 냉각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부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GST 같은 경우는 LG전자랑 같이 LG화학인가 LG전자랑 같이 그 액침 냉각 관련된
뭐 표준이라든가 관련 기술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네. 그 부분이 부각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좋은 기회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만약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네. 가격이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음봉이 나는데 사실 어제 오늘 뭐 다른 일이 있었나요?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심각하게 좀 밀리니까 관련해서 네네.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묶여서 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도 이제 53,000원대 내외에서 거의 가바닥 정도는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요 종목이 순간적인 수급의 이탈로 인해서 13,000원대를 보여주게 되거든 조금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네네. 표현상으로 이제 물타기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걸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액침 냉각은 향후 블랙엘 중심의 차세대 칩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액침 냉각 방식으로 그 냉각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굉장히 큰 수요가 일어날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지금 LG 쪽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 돋보이는 상황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면서 네. 지금 좀 이 회사가 현재 뭐 어제 오늘 음봉의 크기 때문에 좀 두려우실 수 있지만 오히려 13,000원대 진입을 하거든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편입을 해보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또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우리 김동현 대표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동현 대표님께 종목 상담,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아래 나와 있죠. 네,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다음 상담은 에이프로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30원이고요. 현재가가 1,064원.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에이프로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에이프로젠은 사실 뭐 아주 뭐 지금 정상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그런 갈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정상 레벨의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관련해서 뭐 팬데믹이라든가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 개발한다 이런 거에 빨리 뛰어들면서 주목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사의 기본은 지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요인은 최근에 이제 미중 관계상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얘기 나오면서 CDMO 관련된 어떤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동사의 사업부의 일정 부분을 기대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보통의 상황에서는 동사가 뭐 CDMO 쪽에서 그렇게 발군의 실력이나 수치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1,400원대 생각하시면은 뭐 이것도 한 25%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선 지금 1,280원 정도쯤 지나고 있는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맞고도 떨어질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기회는 뭐 보유하시고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1,250원 넘어갈 때 거래량이 최소한 여기대로면 한 1,000만 주 이상 붙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보유다 아니면 줄이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시죠, 대표님? 현대모비스 단가를 말씀해 주셨나요? 2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좀 오래 들고 계셔서 네, 조언 부탁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27만 5천 원이라고 하니까 근래 없었던 가격인데 네. 이게 뭐 한 2, 3년 전에 한 40만 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어서 아마 이후에 내리막 쪽 탈 때 아마 잡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다행히 뭐 어제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27만 원에
근접하는 흐름이 이제 모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사실 국장 종목들 많이 팔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음. 적어도 현대모비스는 지금 한 열흘 연속으로 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여타 대형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흐름은 뭐 지난 그 3월 달에도 27만 원에서 이제 고점을 맞이하긴 했고 이번에 흐름이 더 뭐 거래량이 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7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사신 가격이 그 부분에서 약간 못 미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7만 5천 원이네 샀으니까 27만 5천 원이 안 넘으면 난 안 팔어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참 무슨 법칙처럼 27만 2천 원, 3천 원까지는 잘 가는데 5천 원을 못 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뭐 심지어는 이거 지금 20만 원 깨졌다가 올라오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 견딘 것도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27만 원이 넘어가면 차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모비스는 어차피 뭐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뭐 경영 구조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현대 기아차가 결국 잘 팔려야 관련되는 뭐 부품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도 나올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현대차 흐름이 원래 지난주까지는 안 좋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 초입까지 빠진 현대차 뭐 주가를 보면은 아직은 뭐 트럼프의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뭐 전향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수급이 붙어서 27만 원 이상을 보여주게 되면 매수 단가라고 아쉬워하시지 말고 이만큼이 어디야라고 생각하고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외인의 매수세 기대해 볼 만하다. 27만 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채팅창 종목 저희 한 3개만 더 볼까요? 3개 좀 많나요? 2개 볼까요? 보면은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도 있고요. 뉴프렉스 올려주셨고 코오롱인더, 에이징랜드, 셀바스 헬스케어, 재룡전기, 코오롱인더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코오롱인더 한번 살펴볼까요? 4만 원대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25% 정도로 들고 계시는 것 같네요. 코오롱인더가 채팅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채팅창으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음,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예. 뭐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이라서 4만 원에 사셨다고 하면 예, 벌써 한 25%쯤 지금 손실이 나신 상태거든요. 뭐 지금 200일선 이탈이 지난 한 4월 아니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고 나서 한 번도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계속 부딪힐 쯤 돼서 다시 밀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메이저 수급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코롱 인도의 사업 자체가 약간 뭐 사형아 또는 부진해서 실적면으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높게 200일선이라는 저 빨간색 선을 돌파할 궁리를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격도가 좀 벌어졌으니 줄일 수는 있겠으나 줄여도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저는 3만 한 5천 원 정도 선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게 주식의 이치라는 게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을 게 없겠어 이러면 그냥 쭉쭉 빠지겠지만 흐름이라는 게 내려갔다가도 또 이제는 많이 빠졌지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그림이 항상 사이클상으로 반복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단 3만 원이 깨졌지만 뭐 3만 원, 3천 원에 4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 메이저 수급의 유입 강도를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되 제가 지금 봐서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그림에서 이탈이 없다. 이탈이 되면 오히려 좋은 건데 추세가 이탈이 없다라는 건 그냥 이 추세대로 당분간 간다, 완만하게 하향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니까 제 음. 생각에는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으로 승부를 내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좀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 메이저 수급을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채팅창으로 남겨주신 분들 저희 이따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팅창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엔젤 로보틱스하고 네. 가온칩스, 가온전선 네, 저희가 엔젤 로보틱스 일단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15% 되고요. 네. 29,800원이요. 29,800원에 15%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엔젤 로보틱스는 뭐 사신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엔젤 로보틱스의 비전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일정 부분 또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취약한 재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사실 로봇주라는 게 생각보다 매출이 없고 손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뭐 엔젤도 사실 그런 부류인데 29,000원대가 조금 이제 높은 가격으로 사신 거긴 하지만 얼마든지 한 큐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레인보우 세고 뭐 그 보스턴 로보틱스 얘기 나오면 다이나믹스 얘기 나오면서 로봇주들 강세 나오니까 아까 엔젤 로보틱스가 장중에 14%까지 올라가서 단숨에 27,000원에 육박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긴 해도 거래량이 최근에 바닥에서 늘고 있다라는 건 뭐 엔젤 로보틱스의 그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재활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있고 또 로봇이 이제 보핏이라든가 뭐 볼리라든가 새로운 개념들의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로봇 쪽 테마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로봇 쪽의 폭발적인 어떤 관심도와 섹터의 비중 또 뭐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5%라고 하셨죠? 비중이? 네. 네, 혹시 뭐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가요? 네, 현금 비중하고 네. 그 신용 비중하고 반반이에요. 뭐 사신 거에 대한 현금 비중을 여쭈는 게 아니고 네. 현금이 따로 계좌에 있으시냐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신용으로 사셨다는 거 보니까 네. 빡빡하게 레버리지 네, 쓰셔가지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지금 정도 단가나 뭐 24,000원 조금 깨지거나 이런 흐름에서 네. 조금 뭐 한 2, 3%라도 더 사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사신 가격에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뭐 29,000원, 3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비중은 잘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3만 원 좀 넘었을 때 네, 약 수익이 좀 있었는데 네. 저는 조금 그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좀 보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좀 그러니까 기간이 좀 그게 길게 아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9월 한 20일 내외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결국은 9월 한 23, 4일 지나면서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하면서 네.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면서 내려오니까 네. 그때 요거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각으로 네. 조금 잽싸게 이제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맞았겠죠. 이게 아무래도 말씀대로 올라가는 탄력이 붙으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적어도 100만 주, 뭐 150만 주, 200만 주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갑자기 나오다가 급감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종목을 올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순간적인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고
나도 좀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 그러면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거래량 매우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거래량이 18만 주였는데 오늘 네. 90만 주면 엄청나게 거래량 많은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네. 150만 주 정도 높게 그 이상은 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 근데 오늘 제가 봐선 아직 뭐 12시고 아직 한 3시간 정도 남았다고 보면 요 정도 흐름이면 한 110만 주에서 120만 주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이 더 느느냐 아니냐 건데 뭐 그거는 내일 일이니까 체크를 네네네. 해보시는데 네. 저는 혹시라도 뭐 다른 또 만만한 주식이 있으시면 네. 이 종목이 내일 거래량이 오늘보다 느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체크가 되시거든. 네. 다른 종목 꿔더라도 이 종목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다음 상담이 교촌 FMB가 들어왔어요. 아, 교촌. 아, 네, 교촌 교촌은 FMB.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맨날 교촌에서 시켜가지고 네. 교촌에서 그만 시켜. 예. 좀 사랑꾼이시네요, 대표님. 아니. 교촌 FMB 매수가 10,000원이시라고 하고요. 10,000원이요? 네,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네. 5% 올랐어요. 많이 그렇군요. 올랐거든요. 예, 네, 아니 복날도 아닌데 예, 치킨주가 왜 오른 거야? 치킨이 요즘 가격 올랐잖아요. 치킨 가격.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뭐 재밌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음. 치킨 주식 한 주가 치킨 가격보다도 안 된다. 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치킨 시키면은 뭐 최하 한 17,000원, 여기서 한 2만 원대 훌쩍 넘어가는 브랜드 치킨들이 많은데 네. 뭐 동사도 한때는 10,000원이 살짝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치킨 한 마리랑 지금 비교될 만큼 주가가 같이 나란히 가는 정도는 아니네요 아직. 네. 맞아요. 교촌 치킨 레드 콤보 맞나요? 예. 맛있죠. 저는 그거 좋아해요. 허니 콤보. 허니 콤보. 예, 저는 하도 교촌을 많이 먹어서 좀 질려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뭐 교촌 치킨이 7개 분기 만에 최대 매출이다. 이런 네. 지금 뉴스도 있거든요. 어떻게 어쨌든 네. 예, 말씀대로 뭐 우리나라보다 사실 교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K푸드 관련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최근에 보면 뭐 프로그램 명은 괜찮겠죠? 서진이네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멕시코 버전이나 이런 뭐 아이슬란드 버전 같은데 보면은 야 이거 뭐 짰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어떤 맛과 네. 표현들 이렇게 정확하고 잘 하시는가?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봄쯤에 뭐 김 관련주, 김밥 관련주, 핫도그 이런 맞아요. 거 관련주도 올라갈 때 땅을 친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쯤에 서진이네 원할 때 그렇게 외국인들이 김밥 좋아하던데 네. 떡볶이 환장하던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흐름이 곧 세계화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관련주들을 좀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네. 뭐 교촌 FMB도 일단은 뭐 지난 6월 달에 한번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오히려 복날 껴있는 여름쯤에는 좀 내려갔다가 찬바람 부니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 뭐 말씀대로 장중에 지금이 4%지 아까 14%까지 올랐었거든요. 오, 네. 9,900원까지 올랐던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제가 봐선 200일선 위에서 일단 안 깨고 놀고 있다. 제가 계속 오늘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쯤 강조드리는 게 200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게 그야말로 거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은 거품 생기면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거품 생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콜라나 맥주가 거품이 없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없지요. 거품이 살짝 껴 있어야 되고 그 음. 거품이 아주 과하면 이제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맹탕이자 허상인데 네. 살짝
끼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레벨만큼 올라오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품이 좀 껴있어야지 이게 재미있고 네. 맛있는 주식이지. 네. 저 200에선 밑에 거품도 하나도 없이 그냥 탄산 다 빠진 콜라 맛 없잖아요. 맛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료랑 뭐 제가 탄산음료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드렸는데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맛있는 주식 고르셔서 맛있게 수익을 올리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굴을 파거나 아래쪽에 있는 주식 사면서 느끼시는 건 김 빠진 콜라, 맥 빠진 맥콜 예, 이런 같은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면 어렵다 이거죠. 거기 누가 펌프질을 해서 탄산을 다시 부어서 이걸 맛있는 음료로 만들 것이냐. 네. 에너지가 막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선 예, 탄산이 있고 거품이 차 있는 200에선 위에서 노는 종목들에 주목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교촌 FMB는 그런 지금 뭐 지지선에 좀 딱 걸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물론 지금 외국인들이 장중에 팔긴 하지만 거래량 증가 자체는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상담 한양 디지텍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13,600원입니다. 현재가는 1,400원이고요. 또 반도체주를 또 문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원래 뭐 제가 알기로는 한양 ENG인가 여기서 네. 분할돼서 나가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사업부가 조금 신통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제가 계속 생명선이자 기준선이 된 200일선 밑에서 지금 거품이 빠져 있거든요. 네. 거품이 빠져 있으면 이제 누군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거나 차갑게 냉각함으로써 이제 맛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붙으려면 거래량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한 3-4달째 거래량이 아주 매가리가 없이 지금 매가리 없는 부족한, 거래량. 예. 네. 맥콜인데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은 안타깝게도 뭐 매수 가격이 좀 아쉽긴 해도요. 이걸 지금 과감하게 뭐 물을 타세요 이럴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은 대략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는 모습 보시고 그때 가지신 거에 한번 힘을 빡 실어 주신다든가 이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개별주가 혼자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늘 포함해서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나는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뭐 일찍 그 손절 라인을 잡아서 자르신 분들 아니면 어차피 20에서 3, 40까지 벌어진 하락분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대처 방안도 대동소이해요. 네. 지금 버리시기에는 상황이 아깝고 내년에 내년 이맘때쯤 정말 반도체 겨울이 오기 전에 삼성이 한번 용트림 하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네. 지금 버리시지 말고 내년 여름쯤 그 언제쯤 예, 그런 타겟을 잡고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 여름쯤 좀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한미약품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35만 원이십니다. 현재가 31만 8,500원이고요. 참 무거운 종목인데 요즘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미약품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약품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7% 빠져가지고 딱 또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빨간 선에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네. 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쉼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또 한 4일 전에 대형 음봉이 난 다음에 또 어제는 대형 양봉으로 커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냥 무난한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31만 원대 초입에서 뭐 견디셔라 아니면은 뭐 비중 더 늘리실 수 있으면 몇 주라도 더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공개된 그런 비만약의 효능 사실 이번에 비만약에 대해서 뭐 글로벌적인 인기가 대단했지만 가장 취약한 약점이라고 하는 게 탈모의 위험 하나랑 네.
사실은 근손실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몸이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해요. 이 근육은. 팽팽했던 비만에 어떤 근접돼 있는 분들이 약을 뭐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아서 15% 20% 만약 몸무게가 줄어들면 음. 그야말로 뭐 턱에 이렇게 축 처지고 예, 살이 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걸 뭐 네. 일반적으로 근손실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없는 이제 비만약을 만든다 이게 이제 한미약품의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약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뭐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뭐 제약주들이라는 게 사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근에 사실 1년 사이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제약주의 뭐 더 상승을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미 심하게 올라와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제약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이상을 올라온 제약주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 들고 다만 항미약품은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거의 한 10년 전에 그 신화를 이제 도로 써 내려갈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조금 예, 반응이 나왔던 네네.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는 30만 원 아래쪽이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 31만 원대도 그냥 지켜보실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는 홀딩하시고 오늘의 하락은 무시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하시고 약간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온 삼부토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50원이시고요. 현재가가 1,600원대라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연속성 어떻게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사실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해석이 가능한 섹터가 바로 재건주인데요. 네.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관련되는 방송하면서 재건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슈는 분명히 있고 모멘텀은 있는 거 맞아서 매매를 하루도 늦추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한 입 베어 먹고 나오시는 게 좋으나 네. 막상 내년도나 뭐 전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끝나서 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취임 첫날 뭐 전쟁을 멈춰주겠어 이게 맞아 들어가서 재건의 입장으로 바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재건주가 그렇게 큰 뭐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네. 그냥 지금 왠지 모르게 우리가 가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누가 그렇게 막 부탁을 했나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대감만 그리고 있다.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떤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군사 네. 지원을 한 나라들이 선진국 대열 중에 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걔네들 순서 위주로 이미 구역이 나뉘었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뭐 꼭 꺾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냉정하게 나중에 진짜 재건의 시장이 열리게 될 때는 막상 그렇게 큰 포션을 우리가 차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다만 근데 그거는 오히려 취임 이후에 정말 휴전이 되는지 여부까지니까 아직도 2달의 시간이 남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작은 건설주들 움직이고 또 뭐 그 설계 디자인 회사 움직이고 뭐 특수 그 건설 회사들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떤 에너지 지금 삼부토건 보시더라도 사실 이 회사도 개인적으로는 뭐 문제가 많고 노이즈가 많은 회사지만 어쨌든 재건이라는 하나에 딱 꽂혀 있으니까 다 그냥 일단은 접어놓고 시세에 충실하게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뭐 말씀대로 오늘 상승을 통해서 또 공교롭게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길을 펴고서 올라갈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아직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좌절됐다 또는 뭐 망했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 내리기는 어렵다. 근데 그거는 1월 뭐 2, 30일 이후 얘기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 재건주 솔직히 아무 관련 없지만
움직인다 이런 음. 공식이 뭐 시장에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삼부토건 뭐 적정가라는 게 나올 수 없을 만큼 사실은 회사 자체는 저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일단 마디 가격 한 2,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부토건 만나봤고요.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마지막 종목입니다. DMS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850원이십니다. 예, 네. 스피드 음. 상담이었어요? 네, 저희 전혀 네, 스피드를 안 내고서 얘기를 했네. 예. 그러면 마지막 종목은 약간 예. 스피드를 내볼까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DMS 문의 주셨고요. DMS 요? 네, 지금 매수가가 5,850원, 매수가는 현재가는 4,920원입니다. DMS 어떻게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3% 빠졌네요. 지금, 오늘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과 음. 관련된 장비주들은 다 약해요. 오늘 네. 흐름이 뭐 지금 2,500이 깨졌다가 붙었다가 지금 그런 흐름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음. 다만 얘도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뭐 작은 주식이라서 메이저 수급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거나 빠져나가는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는 흐름은 꽤나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종목이에요. 예, 지금 해당되는 뭐 흐름이 실적으로 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동엽 대표님 원래 거북이시라고 하시네요. 스피드 본 적 없음. 대표님 그래도 좀 느리지만 좀 차분하지만 약간 또 위트도 있으시고 그게 약간 대표님 매력이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 아까 나가겠다는 분 네. 괜히 잡아가지고 뭐 좋은 소리를 못 듣네요. 예. 자, 알아서 하세요. 나가시든지 말든지. 예. 네, DMS 실적 볼까요? DMS 실적은 상반기에는 제법 괜찮았는데 네. 연으로 한 300억씩 버는 회사예요. 네. 상당히 지금 좋은데 잘 못 가는 성질이라서 좀 아깝네요. 이게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돈 잘 버는데 시장의 평가가 되게 박한 기업?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회사의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도 매우 좋은 면이라 예,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동자산 개념으로 봐서는 유동자산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의 거의 한 3배 정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라서 네. 이거 누가 알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글쎄 자가 발전을 하시기엔 좀 어렵겠지만 뭐 잘 버니까 예,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황당할 때가 이 정도 버는데 왜 이 정도 주가밖에 안 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훨씬 못 버는데도 시가총액이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보다 한 5배, 10배 큰 기업들도 있어요. 왜 저 정도만큼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막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시장의 묘미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300억을 벌면 뭐 이론적으로는 시가총액 3천억 정도 해도 되기 때문에 2.5배 이상 올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네. 그걸 굳이 안 땡겨주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깝지만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알아주면 놀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59,000원에 100%. 59,000원에 100%. 예. 비중이 높으시네요. 대표님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이고 그래도 많이 참으셔서 사셨는데도 59,000원대에 사셨군요. 예. 이게 근데- 계속 6만 원대, 7만 원대부터 물 타셔가지고 59,000원대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자- 한 예. 큐에 100%를 다 59,000원까지 근데 기다리셨다가 저는 한 5년 안에 뭐 본전이 나올까 배당이나 받아먹고 그런데 그런 생각인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요? 아이코 예
뭐 지금 5년을 생각하시고 만약 100%를 6만 원 살짝 깨진 지점에서 지르셨다고 하면 예. 물론 뭐 회사의 미래나 성장성을 누가 지금 담보를 하겠습니까마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신 선택 같아요. 지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본전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선생님 저 뭐 죄송한 뭐 말장난 같지만 예, 예. 어느 기업이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아, 다만 그래요? 그 확률이 51%냐 뭐 98%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뿐인데 예, 예. 저는 적어도 7, 80% 정도는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 사가지고 또 뭐 돈을 뭐 한다는 게 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네. 보면 저는 이 주식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인자 들어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5년은 정말 그냥 꾹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실 여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은행에 넣어놔서 금리는 나오니까 배당에 대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요. 예. 뭐 제가 봐선 지금 오늘 공교롭게 또 사장단 인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삼성이 지금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이라 그렇죠.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좀 내렸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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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텐데 예. 뭐 정말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예. 지금 필요 이상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뭐 많이 찍어 누르는데 우리는 이제 밖에서 아, 왜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파나 하면서 예, 예.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거 근데- 영원히 안 되고 뭐 하이닉스한테 계속 넘버 2로 밀리고 이럴 게 장기화될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는 있는데 예. 정확히 정말 많이 파는 이유는 모르겠고 이건 그냥 우리나라 자체를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뭐 HBM4라든가 예. 또 신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명공학 또 뭐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무언가 아, 일을 좀 그런데 내주면 예, 흑인은 하는가요? 그렇게? 네? 액션을 취해주기는 취해줘요. 그렇게 뭐 사업을 추진을 하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업을 뭐 하기는 그게 너무 매일매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하진 않으니까 예. 뭐 주주총회라든가 어떤 인베스터데이 이럴 때 이제 발표들 하는 거 보면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속도를 우리가 잘 체크를 못 하니까 그럴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뭐 누군가는 또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4자 오면 사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요. 아, 그렇죠. 그러겠죠.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도 뭐, 모르죠. 네, 지금 정도쯤에 사실 100%라고 애누리 없이 다 사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그래도 버티실 만큼의 좋은 가격에 전 평균 이하로 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판단하기는 네. 지금 삼성 아니라 다른 지식들도 다 개인들 다 지금 물려가지고 있어. 그것만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자체의 하락이 사신 가격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덜 빠진 주식이기도 하죠. 8만 원대에서 시작한 걸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크게 빠진 거지만 그래서 예, 삼성만 빼진 게 아니라 삼성만 내가 종합지수는 뭐 3천이고 막 5천이고 아니 삼성만 이렇게 빠졌다면 내가 걱정을 하는. 네, 걱정을 아무튼 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기업으로 가장 돈 잘 벌잖아요. 그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런 기업들 사놓고 계신 거니까 좀 안심하고 5년의 기간에는 분명히 좋은 게 오실 거다라는 관점에서 매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네, 끊기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빠르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많이 문의를 주셨네요. 다음은 에코프로비의 문자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만 1,000원이고요. 지금 현재가 15만 원대입니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주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코프로비엠은 뭐 지금 이제 아마 조만간 뭐 코스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기업이죠. 뭐 아마 얼마 전에 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코스닥이 워낙 시장 상황이 뭐 변동성도 크고 수급도 안 따라붙으니까 여차하면 이제 코스피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이전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이전의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2, 30개, 3, 40개 몇 년 동안 이전한 기업들 보면은 이전할 당시에 주가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뭐 30개다 이러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정도? 예. 그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뭐 용의 꼬리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생각이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거든요. 네. 뭐 테슬라와 또 연관돼서 4680 배터리라든가 우주선 배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강한데 이게 이제 어제 그 밤방송에서도 많이 소론이 나왔던 게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나머지 종목들을 끌어당길 거냐 네, 아니면 맞아요. 얘만 혼자 갈 거냐 이런 논리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은 2차 전지 아니지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네. 저도 그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계속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그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의 수사가 정치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가 이제 일단락이 됐고 완승을 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취임 이후에는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뭐 전기차 절대로 허용 안 해 뭐 이런 정도까지 치달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시기 때 2차 전지 전기차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이 반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17만 원대 사놓으시고 약간 이제 하락하에 있는 상황인데 뭐 단가로 봐서는 마디 가격 15만 원 정도 내외에서 그렇게 큰 이탈은 없을 상태로 보기 때문에요. 당분간 뭐 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을 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실적도 안 나오는 정도가 뭐 그전보다 한 60% 줄었어요. 이럴 때보다 뭐 다음번엔 줄긴 줄지만 2, 30 줄었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벌써 기대를 해요. 다음번에는 거의 비슷해지겠는데 이러면 주가는 하락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레벨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15만 원 정도 내외에서는 일단 지지를 염두에 두고 버티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입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SKC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11만 원이고요. SKC는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SKC는 최근에 사실 이제 좋을 때는 지난 여름이나 요렇게 전에 뭐 2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유리기판의 진짜 대표주다 이래가지고 큰 상승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됐었는데 아니 2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20만 원 찍을 때도 더 간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반 가격 한 4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도 이 가격에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단가 좀 아쉽고 네. 다만 사진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까 13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 빨간색 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놀았어요. 올 봄부터 계속 위쪽에서 놀았는데 지난 그 9월 초쯤에 잠깐 깨졌다 2, 3일 만에 다시 복구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길게만 늘어지지 않고 한 2, 3일 정도 최대한 일주일 내로만 다시 빨간색 요 단가로 본 12만 5천 원 선 요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다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약간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 내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줄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거보다는 잘 홀딩을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주라도 사실 여력이 있으시면 지금 담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추가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S&T 모티브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6,500원입니다. 현재가는 지금 43,150원이시라서 약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조금 늘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이게 좀 기간별로 보면 약간 등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힘차게 2, 3일 만에 한 30%도 올라가는데 또 상황이 안 맞으면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이 아직 멈췄다고 보기 힘들고 약간 하향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뉴시마켓식에 보시고요. 지금 이게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정말 없다라는 건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행이죠. 팔 사람이 많아지면 막 아래 가격이라도 던지고 나올래 이럴 텐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라는 건 오히려 동종목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도 낮지만 그렇다고 팔고 싶진 않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상황을 거치고 나면 4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으로 현 가격대는 사실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도 금방 회복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버티시는 게 맞아요.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LK 사명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050원입니다. 현재가 3,400원대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스페이스 X 테마에 좀 엮여서 최근에 급증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LK 사명 앞으로 어떻게 급증세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좀 다시 일단 빠질까요? 성질은 보여준 거 맞는데 네. 어저께 이제 얘가 상한가 쳤잖아요. 네. 상한가 치고 이제 오늘 추가 상승 아침에 나오다가 음봉이 나고 또 윗골이 3,700원대에서 지금 3,400원까지 흘렀으니까 고점에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그 지지선은 공교롭게 지난번에 올랐던 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번 고점이 3,350원 정도인데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3,300원을 오늘 안 깨고 끝나야 네. 이번 봉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전 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물론 지금 남은 시간도 아직 뭐 2시간 반 이상 남았으니까 3,300원이 지지될지 여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늘상 또 법칙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리는 게 상한가나 아니면 그 다음에 한 20% 정도 오른 날 다음 날은 추가적인 상승이 한 5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때 비중을 한 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천하에 없다 이런 종목은 연속 상한가가 가지만 대부분의 확률로 봐서는 둘째 날 고점에서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는 반납 케이스인데 그 반납의 정도가 3,3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재상승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디 가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400원 아예 4,000원 정도까지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주도주 역할 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건 맞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뭐 과하다 회사 가치 대비해서 너무하다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시기냐면은 아까 맥주 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송구하지만 지금 거품이 살얼음이 살짝 끼면서 지금 한창 컵에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맛이 거의 절정으로 가기 일보 직전. 아직까지 맛이 끝나진 않았고 쉬지도 않았고 상하진 않았어요. 제가 봐서는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네, 좀 맛있게 지금 익고 있다. 3,300원을 오늘 돌파하지 않는다면 내일 조금 더 큰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지금 들어와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3만 1,000원에 네. 30%요. 23만 1,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이랑 편하게 통화하시면 됩니다. 예, 예. 두 아, 가지, 네. 한 가지만 돼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게 지금 헌지가 3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오래 보유하셨는데 좀 답답하시군요. 예, 예,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통화해 보실까요? 예, 예, 예. 네. 방금 제가 단가를 잘못 들었나요? 아니, 23만 1,000원에 30%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롯데케미칼이 23만 원 맞으세요? 예, 23,000원 아니시고요? 아, 아, 23,000원은 23만 간 적이 원이세요? 없는데 아이고. 뭐 가장 좋을 때 조금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한 3년 전에 30만 원 넘은 적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타고 바로 빠졌어요. 예, 예. 네, 아이고. 근데 한번 뭐 만족스럽지 않은 반등이라도 한 18만 원대 이런 반등도 있긴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근데 팔으셔야 하는데 안 팔아가지고. 예, 사신 가격과 지금 현재 단가가 너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예. 비중도 작지 않으신데 뭐 이거를 지금 추가로 물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지경까지고요. 그리고 이게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중국 쪽의 과잉 생산 이런 걸로 인해서 업황이 너무 타이트하다. 뭐 최근에 이제 요리사 경연대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이익을 잘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롯데케미칼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업계가 너무 이전 투구하고 있고 경쟁이 심하니까 관련되는 손익과 관련돼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죠. 뭐 다른 흐름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지금 몇 분기 연속이냐면 22년도 4분기부터 작년도 그게 지금 벌써 8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그 적자가 이렇게 뭐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게는 7천억, 뭐 작을 때는 1,000억대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가 나오면 뭐 아무리 뭐 아그로깡으로 버틴다 그래도 8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이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올해도 보면 1, 2분기보다 3분기가 적자 폭이 더 커요. 그래서 1,000억대 나오던 1,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는 4천억이나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황은 사실 뭐 회사 재무 구조가 뭐 문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적자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현재 업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답답한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업황이 묘책이 있다 이러면 제가 얼른 좋은 방향으로 일러드릴 텐데 중국이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많은 산업과 섹터에 뭐든지 과잉 생산을 해놓고 이것들을 해외로 돌리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악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봐선 이쪽 롯데케미칼에 대한 관점도 당분간은 좀 뭐 상방 쪽에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뭐라고 할까? 사실 여력이 만약 뭐 추가적으로 정말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지금 단가가 이제 원래 단가 대비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7만 나니까. 6,500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 단가면 정말 너무 억울해서라도 조금씩 사볼까 이런 느낌은 있는데요. 예. 하여튼 너무 단가가 매수 단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가 이격이 큰 상태라. 이거 재매수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네? 지금 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 하실 여력이 있으시면요, 선생님.
예. 만약 여력이 뭐 이를테면 뭐 1,000만 원이 있다. 예를 아니, 들어서 500주 더 사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500 주면은 금액이 뭐 1,000이 아니라 한 3,500, 4,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 매일 100만 원씩만 사세요. 예? 매일 100만 원. 아, 하루에 한 번에. 다 사시지 말고요. 예. 이게 얼마까지 그러면 떨어지겠시요? 떨어지는 건 이건 자유낙하고 사실 적자인 기업이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뭐 사실 적자 기업이 왜 주가가 존재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기본 체력은 있으니까. 근데 뭐 현재 연 단위로 해서 거의 한 몇천억씩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장기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가 정답이지라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기준이 되는 선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직 재매수 하면 안 되겠구만. 그 재매수 하고 싶으시면 40분의 1, 뭐 50분의 1로 쪼개서 50일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하루에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한 큐에 다 사시지 말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 떨어지면 가능성이 높은 뭐 단가는 제 생각에 한 6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지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이고 정말 먼저 떨어진 가격이 또 왔구만. 더 떨어지겠네. 네, 지금 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뭐 시청자님. 네, 예, 커피 예. 쿠폰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HPSP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400원이고요. 현재가가 32,000원대라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HPSP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뭐 HPSP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뭐 상호펀드 쪽 주인이 대주주가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던 것이 그 어닐링 장비 관련된 뭐 특허 소송에서 경쟁사의 어떤 맞소송을 이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분간 이 회사가 원래 그 흔히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예요. 왜냐? 독점이거든요. 이 고압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게 독점이라서 영업이익률이 뭐 40% 50% 이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업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위험 요인이 됐었는데 당분간은 특허에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뭐 동사의 어떤 값어치가 좀 유지된다,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때에 맞춰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오니까 득달같이 판다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창 뭐 가치가 일단 재인정을 받았다 이럴 때 이제 사가라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모펀드들의 뭐 관점도 보면 최근에 그런 뭐 미용기기 업체들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쌀 때 어떻게든 편입했다가 비싸지게 만들어서 뭐 몇 배 남겨먹고 엑시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인식이 어떨 거냐는 거죠. 얘네가 샀는데 지금 매물로 내놨어. 좋으면 더 갖고 있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회사의 값어치의 정점이 거의 왔단 소리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사가는 쪽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얼마 정도에 주고 사갈지 이거 아직은 모르는 건데 어쨌든 뭐 독점 성격의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번에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뭐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 나온 것처럼 네. 뭐 거대 어떤 덩치가 있는 그런 좀 기업이 아니면 그룹 집단에서 HPSP가 꽤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야지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아마 뭐 경영권 그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생각해 보면 최소한 4만 원 이상에서 단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는 뭐 장기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좀 약해지면서 200에서 밑에 있는데 최근에 200에서 붙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4만 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신 단가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4,000원이십니다. 현재가는 2만 원대고요. 오늘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좀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넥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이넥스는 뭐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CDMO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수혜를 많이 받으실 거라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는 좋았죠. 네. 2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았는데 좋았던 거는 이제 기대감이 잔뜩 불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로비를 하죠. 그래서 번번이 그 생물보안법이 완성을 못하고 중간에 의지해서 빠지기도 하고 표결 안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전제로 알고 있는 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끊임없는 앙숙이니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결국 하원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중국의 주요 업체와의 거래를 끊게 되면 우리나라에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하는 관점이 왔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만의 잣대로 우리 기업을 보니까 그런 거지 네. 중국 빼고도 사실 경쟁 나라가 많아요. 음. 일본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 뭐 많습니다.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제외하면 다 먹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나도 싶은데 조선 그러면 중국 아닌 우리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있는 뭐 캐파나 능력치나 가성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CDMO는 저는 우리나라만의 뭐 절대적인 비중, 우리나라만의 질적 우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중국 빼고도 경쟁 국가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뭐 나오면 다 우리나라로 몰려 이런 과대 기대는 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27,000원까지 저 갔던 거래량 터지면서 저 세게 올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세 완성이 절정에서 또는 저점에서 완성될 때 나오는 현상이 거래량 많이 터지고 양봉 엄청나게 커질 때 네. 그날 오히려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라는 것도 음봉이 커지면서 거래량 늘어났을 때 우리가 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날이 부지불식간에 바닥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후약방문적인 해석이지만 9월 20일께쯤 대량 거래와 대형 양봉이 나왔던 저 날이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었다. 이 회사가 생각하는 네. 지금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 거고 역시 이제 거품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금 약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안과 관련된 뭐 또 강력한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얘가 또 관련주야 이러고 득달같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막 위험한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추세가 막 부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실만 하고요. 2만 원 내외가 마디 가격, 두 번째로 빠져도 18,000원 내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 CDMO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서는 여전히 볼만한 대표적인 종목인 건 맞는데 이게 사실 CDMO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DMO 관련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게 막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게 CDMO 관련해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멈추는 건 30년도 이후예요. 아직도 5,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법안을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중국하고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2030년인가 32년도 이후에 끊겠다는 거라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 좀 의문이 붙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아직 추세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다음 상담 전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신일폰투요. 네, 실리콘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7,000원에 10%예요.
37,000원에 10%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뭐 좀 몇 달 됐어요. 예. 오늘도 38,000원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아, 제가 어저그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화장품 쪽이 네.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이번 분기가 최고 실적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도 약간 좀 삐끗하는 면도 있고, 최근에 실리코트 아니더라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져요. 최근에 뭐 한국콜마도 그랬고 코스맥스도 그랬고, 심지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글루드 랩이라든가 어제 CNCA 인터내셔널 같은 거 보면은 주가가 지금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라 두세 달째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기업은 잘해서 괜찮고 그게 아니고, 실리콘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실적이 엄청나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더블 이상의 시세를 바로 냈던 상태인데, 이게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관세 움직임들이 다시 트럼프가 되면서 뭐 이 화장품에 대해서 매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큰 시세를 냈던 거잖아요. 실리콘투도 지금 이게 지금 오늘 흘러서 이럴 뿐이지,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 7,000원밖에 안 했던 회사예요. 근데 그게 5만 원 갔다가 지금 3만 원 이제 한 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선 시세가 꽤 낮던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저점은 54,000원에 50% 잡으면 한 27,000원대 정도에서 잡을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매수 단가 정도 오시면은 몇 달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늘 그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이탈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37자 보여주면은 저는 비중을 확 줄이시고 3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37만 4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삼성 SDI, 저희 또 종목 상담에서 좀 여러 번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김도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삼성 네. SDI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주가야 최악 바로 직전이죠. 예. 네. 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주가도 내리고 지지선도 뭐 중심선에서 멀어졌고,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봉의 크기가 좀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결심이 안 서서 그런 거지. 뭐 제가 봐선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뭐 비슷한 예를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00일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SDI는 200일선 밑으로 지금 약간 굴을 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굴을 파요. 예, 지금 저는 이게 켜켜이 지금 매물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진짜 메이저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수급 돌리고 치수에 돌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완성업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수평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상담 조금 더 빠르게 스퍼트를 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세트레가이 문의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3,500원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는 49,600원이고요. 이 위성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세트레가이는 왜 지금 못 가는 걸까요, 대표님? 지금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위성주들이 아침에 좋다가 좀 네. 예, 점심쯤 되면서 꺾인 모습들이 있는데, 뭐 사실 하락을 해도 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쁘게 하락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뭐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음 주에 그 테슬라의 또 6차 스타쉽 발사도 있습니다만, 뭐 위성 쪽이라든가 항공과 관련된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는 저는 여전히 뭐
상대적인 기대감은 높은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흐름은 그렇게 모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단가 대비해서도 충분히 기다리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저는 이 종목은 뭐 조용히 있지만 언젠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런 이벤트에 맞춰서 네. 만약 이게 사실 그 우주항공주는 좀 이게 또 하나의 묘미라고 할까요? 성공을 하면 좋은데 네. 가다가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서 떨어진다 이러면 또 한참 더 마음 고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네. 로켓이나 이런 발사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이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렇게 준비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타쉽 같은 경우는 뭐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날리고 있어서 그런 흐름을 감안해 보면 아마 충분히 지금 뭐 실패해도 이건 교훈이야. 사실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게 실패해도 다음엔 성공에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 5차 발표에서 와 저는 놀란 게 그 발사체가 올라간 게 네. 제자리로 와가지고 로봇팔이 땡겨가지고 지상에 그 음. 안착시키는 모습 보고 자 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세테라이가 물론 뭐 그거에 딱 관련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작은 초소형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최근에 뭐 흐름이 매우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품이 있는 맥주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맛있기 일보 직전에 네. 담금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이 종목은 지금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트레가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아니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오늘의 마지막 문자 상담입니다. 아까 에이징랜드를 문자로 채팅창으로 또 남겨주셨는데 그 네. 문자가 지금 왔어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차례로 와서 에이징랜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이시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가는 3만 1,750원입니다. 9% 오늘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좀 네.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에이징랜드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에이징랜드는 이번에 흐름이 사실 좋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2만 원대 중반에서 무려 거의 더블 시세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TSMC의 뭐 그런 팹리스 회사로서의 그 우리나라 유일업체다 이런 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런 파운드리 쪽의 경쟁력이 월등하고 실적도 엄청났잖아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뭐 순이익이 14조니 15조니 이렇게 나왔고 또 이번에 오늘 어젠가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 오늘 낙폭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TSMC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눈길만 줘도 이게 레이저 빔을 맞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AI 칩에 대해서 막는다. 스스로 뭐 수출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일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스스로 문을 닫아서 할 수 있는데도 수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그거는 실적을 까먹는 스스로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리는 없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야 트럼프 눈치 빨리 잘 보네 이렇게 하지만 엄연히 보면 수출을 그만큼 안 하는 대신에 매출단을 스스로 감액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점에서 주가는 오히려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 눈치대로 주가가 가면 뭐 그거대로도 가는 때가 있겠지만 저는 뭐 TSMC는 그런 시각이라서 그런 거 연동해서 에이징랜드에 사실 또 최근에 좀 오르기도 했었고 약간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주가 기준으로 봐서는 3만 1,000원 정도 60일선이 지나고 있는 요 정도가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의 최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게 되면 다시 39,000원에 4만 원까지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음. 다만 한 5일 전쯤에 기관 매수가 제법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기관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매수가 들어와서 향후 계속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근데도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거침없이 팔아요. 손절을 또 얘네들은 잘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잠재 매물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 흘러내린다 그러면 오히려 5일 전에 들어왔던 저 매수세가 매도로 돌변될 수 있음을 좀 인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봐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음. 컨택을 해본 종목이 아니라서 뭐 회사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빈약한 수준이고요. 네. 다만 이 종목도 지난번 그 9월 초에 장대양봉 한 번 나면서 거래량이 실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뒤에 오히려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차분하게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바닥권에 거의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위치 됐거든요. 네. 가격적으로는 3,600원 정도 내외에서 지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예상이 맞을 것 같고 네.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4,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이렇게 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